이번 시간에는 사주팔자에서 권유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주팔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직업운, 연애운, 재물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직업운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엿술인 선생님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업상 대체, 물상 대체 또는 부족한 오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경우에는 업상이나 물상 또는 오행 대체보다는 오히려 재능이 있는 쪽으로 직업을 선택해서 언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심리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중년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능보다는 자신이 뭘 하고 싶은가, 어떤 걸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더 많은 중요성을 둔다고 한다면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두어서 알아둬야 할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계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주팔자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용맥의 흐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하나에서 흘러가면 되는 게 아니고 중간마다 벽을 만나게 되면은 이 벽에서 방향을 어디로 틀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틀어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한계성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러한 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벽을 무난하게 넘고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직업을 한 방향만, 즉 한 우물만 파면서 직업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를 통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직업을 권유하는 편이고,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젊은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을 언급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뭐 대부분 나이가 30대 중반쯤 들어서게 되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계성에 많이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사주팔자에서 나타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그 재능에 맞추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계성 없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한눈 팔지를 않고 쭉 그냥 그대로 이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의 예문을 들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는 적천수에 나와 있는 사주팔자인데 옛날 사주입니다. 지금 보면은 임목대운의 해수와 합하여 인성을 생하니 과거에 급제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봅시다. 이 사주의 경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평진전이나 또는 신강신약 또는 조론으로 사주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저의 경우에는 원리의 장이라는 이론으로 사주를 보기 때문에 일간이 월지에 당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간이 지지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또한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에서 오행의 상생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에서 오행의 상생 흐름을 살펴보면은 연지 자수에서 해수로 갔다가 해수에서 을목으로 가고 을목에서 간목으로 가고 간목에서 정화로 갔다가 정화에서 기토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주의 용혈은 용일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혈지는 화가 되고 보조혈은 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운에서 화운이나 목운이 왔을 때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시작점을 한번 볼까요? 오행 상생의 시작점을 보면 자수 같은 경우에는 재성을 뜻합니다. 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능으로 많이 나타나지만은 옛날의 재성이라고 한다면은 풍류입니다. 풍류. 시를 읊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여행을 떠나고 여러 가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글과 학문을 논하면서 풍류를 논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래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려 친분을 나누고 풍류를 논하면서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멋지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다고 하겠습니다만은 혈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말합니다. 근데 화가 재능이면은 화는 인성이 되죠. 그렇다면은 일간이 기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책을 끼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책을 옆에 끼고 사는 사람이라고 언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옆에 끼고 늘 살았는데 지금 운을 보면은 대운에서 크게 학업을 할 수 있는 운이 오지를 않았고 온다고 한다면 이 정화대운과 임목대운에서 운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현대사회에 동령시키다 보면은 정화대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크게 발전을 하지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임목대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디에 취업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이 시기에 사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주에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유심히 봐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일간 기토가 연간 간목과 합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간 기토가 연간 간목과 합의되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정쩡한 직장보다는 어디 가서라도 남이 알 수 있는 직장 또는 큰 직장 또는 남이 봤을 때 와, 대단한 직장이다라고 언급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을 많이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대 시대로 봤을 때 이 임목대운에 자신의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과거를 급제를 하였겠지만 지금 시대로 따진다면 이 시대에 과거를 급제했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운의 흐름을 보면은 경진대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즉 기묘대운부터 임목까지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경진과 신사대운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모대운에 다시 경제적 안정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직업을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심리적인 직업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는가로 따진다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회초년생 즉 아직까지 나이가 어린 사람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직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이분들의
귀에는 이러한 말이 닿지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는 그 생각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자수에서 해수로 가고 해수에서 을목으로 가고 목에서 정화로 가고 정화에서 기토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직업이 자수, 재성, 즉 풍류에서 시작을 했으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때 관을 맞이하게 되죠. 을목, 간목, 관을 맞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풍류를 즐기고 이런 쪽으로 선망을 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되면서 관직에 벼슬을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직에 벼슬을 두었다가 나중에 흐르면 또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인성에 대한 흐름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관직 흐름에서 관직에 있다가 다시 그 관직에서 무슨 일을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부를 하는 쪽, 즉 책을 옆에 끼고 파고 들고 파면서 공부를 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직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의 흐름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항상 이 한계성에 부딪히게 되고 이 한계성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직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우물을 파지를 못하고 자꾸 직업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요즘 시대에서 현대 시대에서 나이가 들어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직 경력밖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서 경제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은 결국에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주팔자에서 권유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본다면은 사주팔자에서 권유하는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주팔자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언급하는 업상대체라든가 물상대체라든가 오행대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역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아래 대운에서 이 대운 부분에서 어떻게 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사주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적성이고 어떠한 재능이 있으니 이러한 쪽으로 나가면은 무탈하게 잘 직장에 적응하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주팔자와 잘 맞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항상 무탈하게 아무런 일 없이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다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팔자에서 권유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에서 언급하는 직업은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는 직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이 다른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업상대체나 물상대체, 오행대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러한 직업을 가진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사주팔자에 맞는 직업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운에서 어떠한 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격국론이나 억부론이나 조우론이나 뭐 병량용신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상대체, 물상대체, 그 다음에 오행대체적으로 대체를 통해 가지고 직업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사용하는 원류, 즉 혈지론에서는 이러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주팔자에서 권유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언급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주상담가였습니다.